안녕하십니까?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주요한 사람들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이 사과는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이제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걸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주변에 또는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이죠. 이 주요한 사과 5가지 사례를 보면서 그 사과에 얽힌 진정성이 있는지, 앞으로 고쳐질 부분이 있는지, 고칠 의지는 있는 건지 한번 따져보는 것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의 사과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저녁에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와 만나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다 해서 곧바로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인 반발이 일어났고 100분 만에 그 합의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검토해보겠다. 합의가 아니었다. 또 소상공인 지원이 된다면 100%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을 바꾸고 또 자신과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합의한 내용, 의논한 내용을 대변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됐다. 이런 식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이 소동을 겪고 난 뒤에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바지 사장 아니냐, 그 야당 대표의 결단을 좀 국민의힘에서는 좀 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조롱이 쏟아졌고, 야당 내부에서도 제왕적 대표냐, 당을 배신한 것 아니냐, 당론이 이제 선별 지원이거든요. 그 당론을 어기고 당 대표가 마음대로 여당 대표와 만나서 그런 식으로 독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배신자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 한 방송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면 반성한다. 하지만 당대표로서 결단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소통이 부족하다고 여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것은 일단 좋고 또 당대표로서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변명도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어제의 이 큰 소동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꿔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준석 대표, 이준석 리스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준석이 가져온 이준석 효과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이 상쇄될 수 있다. 앞으로도 이준석 체제가 야권의 대선 후보가 정해질 때까지는 이준석 체제가 그런대로 안정을 유지하면서 가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도 당을 같이 할 만한 사람들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서로가 헐뜯고 김종인 전 위원장 말을 인용을 하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왜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사리판이라고 얘기하는지 이준석 대표가 처절하게 경험하고 느껴야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는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리고 또 비대위 체제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준석 대표가 잘 알아야 한다. 이준석 대표를 지원하는 사람은 적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한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이준석 대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잘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잘하는 것은 좀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공격하고 또 토론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강점이죠. 또 이준석 대표가 있는 것으로도 당의 이미지가 굉장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은 강점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아서 이 대선 전국에서 이준석 대표가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고 좀 뒤처져서 갈 부분은 뒤처져서 가야 한다. 여가부와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문제 제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국가 비전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즉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것만으로 모든 게 다 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는데 앞으로의 국가 비전, 정부 비전으로서 이렇게 정부 부처 조정, 구조 조정 문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신중하게 제기가 돼야 되고 당내에서 충분한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송영길 대표와 협상할 수 있습니다. 협력할 거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민주당에 의해서 이용될 수 있고 언제든지 당내에서도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지금은 야권 대통합, 야권 후보 단일화에 물밑에서 많이 노력하는, 헌신하는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과가 윤석열의 사과입니다.
윤석열이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가슴 아픈 일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 소위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유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 수사로 인해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현재 수감 중에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로와 유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유감을 표시했다, 사과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약하다, 저게 어떻게 사과라고 봐야 하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계속해서 야권 지지층, 일부 지지층에 의해서 전 정권에 대한 이 수사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 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해야 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전 정권에 대해서만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도 했고 원전 수사도 윤석열 총장이 책임지고 했고 울산 송철호 시장 사건도 윤석열 총장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 현 정권 모두를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한 부분입니다. 정권 교체의 희망을 불러일으킨 윤석열 현상은 이 같은 전 정권, 현 정권에 대해서 가리지 않고 공정한 검찰의 수사를 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의 사과, 윤석열의 유감 표시는 물론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있겠지만 이 균형을 맞출 수밖에는 없다. 검사로서 그 수사가 과도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걸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감각에서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 코로나 백신, 코로나 방역을 두고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송구하다고 사과를 했고 오늘은 질병청에서 또 사과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한 것은 매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하고 앞으로 2주일간에 걸쳐서 수도권 봉쇄라고 이야기될 정도로 이렇게 강한 강도의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점, 이 소상공인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사과를 한 점입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과를 하면서도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될 것이다, 이 방역에 대해서 판단 착오를 일으킨 책임 부분에 있어서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청와대는 지금 그동안 질병청에서 그렇게 이렇게 확산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안이하게 판단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지 김호란 방역기획관 등 일부가 책임질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은 아무도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문재인의 책임인 겁니다. 문재인 자신이 지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자신의 입으로 지금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사과도 아니고 책임지는 자세도 아니고 앞으로도 책임을 더 지지 않겠다, 이 소리와 똑같습니다. 질병청에서 오늘 또 결국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한 내용은 만 55세에서 59세까지 백신 접종 예약을 하는데 사전 전혀 예고도 없이 예약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져서 많은 혼선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가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부터 다시 백신이 확보되는 대로 또 예약을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질병청에서는 사전에 예고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과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백신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이 얼마만큼 확보가 되고 언제 확보가 되는지는 이 백신 제조회사와의 계약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조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백신 확보 전체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지난해부터 백신 확보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치고 문재인 정부가 그 백신 확보를 제대로 못한 실패가 너무나 잦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지금 백신 확보 상태까지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질병청이 오늘 백신 예약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했지만 앞으로 이게 또 되풀이될 거라는 점입니다. 백신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예약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질병청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고 앞으로 또 되풀이될 거라는 점, 예상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째 사과입니다.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부인의 그 박사학위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그 MBC 기자를 두둔, 옹호하면서 김의겸이가 과거 자신이 언론 생활을 할 때는
흔하게 경찰을 사칭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데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의겸이가 사과를 하면서도 그 기자들의 MBC 기자들이 경찰을 사칭한 그 기자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후보 검증이 필요한 윤석열 전 총장 측이 그 후보 등록 첫날부터 이렇게 기자를 고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당한가?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이런 행동, 기자를 고발한 행동과 이 기자들이 경찰을 사칭한 것, 이런 균형이 어긋난다는 얘기였지 MBC 기자가 뭐 잘한 일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김의겸이는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찰이었다고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이 무슨 균형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얼버무리는 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의겸이는 기자를 사칭하는 이런 짓거리, 이런 범죄 행위를 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기자는 경찰을 사칭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하지 않았고 지금도 하지 않습니다. 김의겸은 사과 정말 진정성 있게 한다면 자신이 한 그 경찰의 사칭 행위, 경찰에 스스로 가서 그 행위를 자백하고 사법 처리를 스스로 받아야 합니다. 또 균형 이야기를 했는데 MBC 기자가 경찰을 사칭한 것은 모든 것을 떠나서 그냥 잘못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것을 고발한 윤석열 측은 당연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건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 또 경찰 사칭 이렇게 놓고 무슨 균형감 이야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쪽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100%, 한쪽은 100% 당연한 일을 한 것입니다. 김의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찰에 스스로 제 발로 찾아가서 자신이 경찰을 사칭한 그 범죄 행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스스로 사법 처리되는 것이 진정한 사과를 하는 길입니다. 김의겸은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유력한 언론사의 기자로 30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와 오늘 주요한 5번에 걸친 사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